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1월 18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대 증시가 보합권을 중심으로 좀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됐어요. 코스닥은 0.47% 하락 마감하였지만 코스피는 0.29% 상승 마감을 하였는데요. 좀 다양한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전일 미국 증시 자체가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전일 미국 증시 간단하게만 지금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나스닥이 0.14% 상승 마감, 그리고 S&P 500은 0.20% 하락 마감하는 등 좀 혼조세를 보였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맥점을 잡을 수 있는 거는 실적에 대한 포인트가 조금 점차 가미가 되고 있다. 4분기 실적 시즌,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증시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고 반영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 게 있었어요. 미국 증시에서 금융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게 있으면서 관련주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라고 하면은 이제 뭐 테슬라랑 로블록스는 급등을 했거든요. 테슬라, 로블록스 급등. 둘 다 어떤 사유로 급등을 했냐면은 테슬라는 가격 인하 이후에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12월 1일 사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명목을 가지고 두 종목 다 급등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결국 주가라는 거는 주가, 그리고 이 주식시장에서 기업이라는 거는 이익으로 인해서 계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이고, 이익을 잘 창출할수록 기업의 밸류에이션, 기업의 가치는 증대되는 거겠죠. 기본적인 원리이고 기본적인 구조인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도 꽤나 계실 거예요. 뭐 그냥 테마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수급에 의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매매의 관점은 다양하겠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통합되는 거는 실적이에요. 수급이 몰린다라는 거는 어떠한 호재가 있고 어떠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건데, 이 기대감 결국은 뭐예요? 이 기업이 결국은 돈을 잘 벌게 되겠다라는 기대감인 거고, 호재 같은 경우도 뭐 라인 증설을 한다거나 무언가 투자를 받는다거나, 결국은 기업의 덩어리가 커지는 내용, 기업의 실적과 우리가 다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4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이 발표가 되니까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통상적으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1분기, 2분기, 3분기보다 우려감이 좀 깊어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뭐 기업들의 상여금도 그렇고, 상여 성과금도 그렇고, 무언가가 처리가 안 된 비용들도 그렇고, 1년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안 한 비용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일회성 비용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4분기에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4분기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이 가져가는 흑자 규모가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4분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또 경기 침체 국면이다 보니까 실적이 점차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실적이 점차 기존적인 실적이 보존되고 실적을 키워내는 종목이 있다면은 주식시장에서 더욱 부각을 받을 가능성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건데, 한번 여러분들이 뭐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라던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의 실적에 대해서 한번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적으로 볼 수 있는 증시가 일본 증시인데요. 일본의 니케이가 2%가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BOJ, 일본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가 발표가 됐어요. 기존적으로 좀 시장이 전망하던 것과 다르지 않다. 기준금리와 이제 수익률 곡선 통제, YCC라고 부르죠. 제가 일전에 이제 0.25에서 0.50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좀 정책도 이게 유지가 된다 라고 발표하면서 증시에 전반적으로 안도감이 반영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좀 불확실성에 떨었다면 안도감이 반영이 되었다 라면서 좀 2%대 강세를 보인 내용 좀 살펴볼 수 있고요. 이외에 아시아권 증시는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다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금융주들이 좀 시장 대비 약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있었고,
이제 뭐 항공업종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였죠. 항공업종은 왜 강세를 보였냐? 구정 연휴 기간 뭐 일본 여행, 뭐 수요 증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에 대해서 이제 엔데믹에 대해서 항공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난다.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내용들인데 결국은 이것도 실적 기대감이죠.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 증시도 좀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은 이제 좀 차트를 같이 한번 지켜볼게요.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하면은 기존적으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점이 계속 깨지다가 이제는 저점을 지키는, 저점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점. 기존적인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를 타진 못했어요 아직, 그죠? 오히려 꺾이고 있는 국면이니까. 근데 여기서 꺾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큰 게 문제를 당장 잡아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꺾이면서 저점을 다지는 모습, 기존적인 저점에서 반등이 한 번 더 나오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저점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증시가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증시가 하락해도 기존적인 저점을 지키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울 때 보다 명확하게 세울 수가 있을 것이고, 박스에 대해서, 박스 구간들에 대해서 보다 조금 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증시가 다시 차익 매물들이 많이 출회가 되었으니까 오른다라고 하면 오르는 대로 좋은 것일 거고, 고점까지 한번 지켜보면 되는 것일 거고, 그죠? 해당 내용들 좀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좀 증시 일정들을 살펴보면은 내일 새벽에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돼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 새벽 4시에 공개가 되는데, 이제 경제 동향 보고서라고 부르죠, 베이지북. 이 베이지북에 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에 따라서 증시가 향방을 가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연준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영국, 뭐 유럽도 그렇고 그런 말들이 속속 올라와요.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분석하는 자료나 이제 증권사들 말로는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혹은 금리 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점점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연준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가장 중요할 거고요. 우리가 해당 내용들 체크하면서 증시의 방향성 흐름을 좀 연관지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감 증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